안녕, 황쌤이에요. 오늘은 3, 4단원 복습하는 날이지. 자, 지난번에 우리 1, 2단원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잘 기억해봐. 1단원에는 맞아요. 자연수의 혼합계산. 그 다음에 2단원은 그렇지. 약수와 배수. 이렇게 단원의 명칭만 떠올려 가지고도 그때 무엇을 공부했는지 기억하게 되면은 좀 더 복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오늘 하는 건 3단원에서 4단원까지 복습할 거예요. 빠르게 복습할 거니까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지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나요? 초성 알려줄게. 3단원은 뭐였어? 그렇지. 규칙과 대응에 관련된 단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규칙과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규칙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말을 읽었을 때 혹은 어떠한 식에서 똑같이 나오는 걸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럼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서로 관련이 있죠. 자, 어떤 두 대상이, 대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두 개의 대상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써봐.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무엇을 이루게 되죠? 그렇지. 서로 짝을 이루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관계라고 했는데 이 관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규칙적인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규칙과 대응이라고 하는 건 따로 분리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건널게. 그럼 신호등을 건널 때 두 개가 있어. 불이. 물론 사람이 거기에 서 있기도 하고, 첫 번째 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사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이렇게 있다고 할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초록색이고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빨간색이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빨간색이 켜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지? 멈춰 있게 되죠. 그런데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걸을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지. 하지만 수학 안에서는 어떻게 규칙과 대응이 이루어집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길다란 색띠가 있었어요. 자, 길다란 이 색띠를 가위로,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가위로 한 번 오릴 거야. 자, 길다란 색 테이프가 있었는데, 됐지? 이 색 테이프를 가위를 가지고 몇 번 오릴 거냐면 한 번 오려 볼게요. 그럼 한 번 오리게 되면 그 결과 색 테이프가 몇 도막이 되는 거야? 그렇지, 두 도막이 되지. 됐니? 자, 그러면 만약에 두 번 오리면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를 많이 보게 되지. 자, 첫 번째는 자른 횟수. 방금 우리 몇 번 잘랐어? 한 번 잘랐어. 그랬을 때 색 테이프에 도막의 수. 몇 도막 나왔지? 두 도막 나왔지. 그럼 이번에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두 번 자르면요? 요 그림으로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두 번 자르면요? 그럼 색 테이프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도막이? 그렇지. 세 도막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 자르면요? 맞아요. 네 도막 되죠? 네 번 자르면요? 그렇습니다. 다섯 도막 되지? 계속 쭉쭉쭉 이어지겠지. 근데 여기에서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됐냐면 자른 횟수에다가 1을 더해주게 되면 새 테이프의 도막의 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동그라미를 정하자.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색, 태, 잎,
테이프, 도막의 수라고 정하고 됐니? 그 다음에 세모라고 하는 것은 자른, 가위로 자른 횟수라고 정하자. 됐지?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어디 둘 사이에?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도형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아, 색테이프 도막의 수는 가위로 자른 횟수에다가 몇을 더하면 돼요? 1을 더해주면 되죠. 혹은 이거를 말로 풀어줄 수도 있죠. 그냥 어떻게? 색테이프 도막의 수는 자른 횟수 더하기 1입니다. 안녕 이슬. 엄마, 우리 밥 다 먹으면 잘 가. 자,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건 규칙과 대응이고요. 우리가 규칙이 있는 어떠한 이러한 대응 관계에서는 도형과 그 다음에 연산 기호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면 이렇게만 만들 수 있는 게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만들어 줄 수 있죠? 어떻게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전체 색테이프 도막의 수라면 여기에서 만약에 1을 빼주면요. 결국 가위로 자른 횟수가 되잖아요. 네,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전에 다 예습해봤잖아. 규칙과 대응에는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지만 암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 우리 알파벳 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 A, B, C, D, E, F, G, H, I 라고 할게요. 근데 5번을 들였어가지고 A는 E, F, G, H, I, J, K, L, M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진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아래다 썼는데 E에 대응하는 건 A고요. F에 대응하는 건 B고요. G에 대응하는 건 C예요. 위로 이렇게 갈게요. 원래 반대로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써버렸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암호가 있었어. 암호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F, E, K라고 되어 있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줄 수 있어? F에 해당하는 거 찾아봐야 되죠. F는 그렇지 B, 그 다음에 E는 A, 그 다음에 K는 G.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백이라고 하는 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비밀 암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몇 단원 해야 돼? 4단원 해야 되죠.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해봤고, 자, 4단원. 4단원은 약분과 통분입니다. 앞에 있는 규칙과 대응에서는 말을 풀어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선생님은 요 단어에 되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걸 선호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각각 약분과 통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죠. 자, 약분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만약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단원 중에 이 단원과 연결을 짓자면 얘는 약수랑 관련이 있죠. 약. 됐니? 그러면 통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련이 있을까? 맞아요. 배수랑 관련이 있어요.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약분의 의미는요. 자, 약분이고 통분인데 뒤에 분이 있어요. 그럼 분이 가리키는 수가 있죠. 바로 수 중에서 바로 무슨 수에 대한 거? 맞아. 분수에 대한 거. 자, 분수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로 되어 있지? 그렇지. 분모분의 뭐가 되죠? 분자가 되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분수라고 하는 건 분모분의 분자가 바로 분수가 되는데 첫 번째, 분모가 분자보다 커요.
예를 들어 4분의 3 같은 거 이런 걸 무슨 분수라고 하죠? 그렇지, 진분수라고 하죠. 얘로 그냥 든 거야. 두 번째, 반대가 됐어요. 3분의 4, 분자가 분모보다 커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가분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가분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자연수로 빼줄 수 있어요. 분모에 해당하는 값만큼 앞에 1로 빼주고 그럼 나머지는 1이네요. 1과 3분의 1.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분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분수에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등등등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 분수라고 해요. 됐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거예요. 분수의 크기 비교에 가장 간단하게는 분모가 같을 때 이거 다 중요해. 여기 들어가는 거에 다 통합되어 있어. 자, 분모가 같을 때 예를 들어서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가 있습니다. 그럼 분모가 같을 때는 어느 게 더 크기가 큰가요? 네, 오른쪽 게 크죠? 그럼 결론은요. 분모가 같을 때는 뭐가 클수록? 분자가 클수록 무슨 수가 되지? 그렇지, 큰 수가 되죠. 큰 분수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분자가 같을 때, 분자의 크기가 같을 때, 자, 3분의 1, 2로 해볼까? 2도 가능해요.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2로 할게요. 이번엔 분자가 똑같아요. 그럼 어떤 게 더 큰 수지? 그렇지. 뭐 할수록? 분모가 작을수록.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가 되죠.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걸 한 이유는요. 오늘 하는 것과 굉장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약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약분은 지금 분수했잖아. 바로 분수에 분모와 위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엄마, 그 다음에 아들, 분자. 자, 분모와 분자를 무엇으로? 공, 약, 수로 나누는 거. 그래서 나누기. 약수할 때 우리 뭐라 그랬지? 나누기라고 했지. 그 다음에 통분은 무엇일까요? 동시에 할 거예요. 두 차이가 있어. 약분이라고 하는 것은 약분은 한 분수예요. 한 개의 분수. 그런데 통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분수가 두 개의 분수예요. 세 개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두 개 이상이죠. 됐지? 두 개 이상의 분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약분이라고 하는 건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통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분수의 두 개 이상의 분수, 그런데 최소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엇을? 그렇지. 기억 잘 나나 봐요.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것. 왜 같게 만들까? 최종적으로는 뭐 하려고요? 크기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기약분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기약분수라고 하는 건 기약, 약이니까 약분이겠지. 바로 분모와 분자의 무엇으로? 그렇지. 때 공약수로 뭐 하는 거야?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해주죠? 이 분모 분자를 나누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상태,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하기 전에 이런 개념을 한번 쭉 선생님하고 훑었어요. 왜냐면 요걸 다 아셔야 돼요. 여기는 이것부터가 먼저 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울 수 있어.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예시 문장 첫 번째, 예시 문제 첫 번째. 약분하고 관련되는 거. 선생님, 24분의 12는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약분 되죠. 딱 봐도 12하고 24, 12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12로 약분되니까 약분해주게 되면 12, 1, 24, 12로 해주게 되면 2가 되지. 그럼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런데 이게 바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24분의 10이라고 하는 게 짝수입니다. 그럼 짝수일 땐 몇으로 해주라 그랬어? 2로. 그럼 1은 2, 2는 4, 2, 6, 12. 12분의 6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짝수예요. 그럼 2로도 가능하죠? 2, 6, 12, 그 다음에 2, 3은 6.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3이에요. 선생님 짝수 하나고 홀수 하나인데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눈여겨보세요. 3으로 돼요. 그럼 3, 1은 3, 3, 2, 6.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 24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약분 과정을 봤더니 12분의 6하고도 답이 같고요. 그 다음에 6분의 3하고도 답이 같고요. 최종적으로 2분의 1하고도 답이 같죠. 답이 같다는 것은 다 뭐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은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서? 약분이 가능해서 결국 크기가 같은 분수란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다음 중에서 크기가 다른 분수를 고르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이거 그대로 볼게요. 1번에 24분의 12, 2번에 3분의 1, 3번에 2분의 1, 4번에 12분의 6이라고 했어. 그럼 이 중에서 크기가 다른 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왜? 나머지는 약분해서 몇 분의 몇이 나오니까? 2분의 1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자, 3분의 1과 그 다음에 12분의 4와 그 다음에 6분의 7 마지막으로 4도 해볼까요? 4분의 3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일단 봤더니 나와 있는 분수가 4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모가 다 달라요. 그럼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무엇을 해야 돼요? 통분을 해야 돼요. 자, 통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분모를 갖게 하는 건데 통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뭐죠? 분모의 최소 공배 수를 이용하죠. 지난 시간에 월요일에 복습했어. 한 번 더.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통분을 할 건데요. 봤더니 12분의 4라고 하는 게 약분이 돼요. 그럼 몇 분의 몇이지? 4, 1은 4, 4, 3, 12. 몇 분의 몇 나왔어요? 3분의 1 나왔어요.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럼 얘를 일단 빼고 나머지 해보자. 3, 6, 4. 최소 공배수 구할 때 거꾸로 나누기. 자,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매하게 걸쳐요. 3하고 6이 되고 그 다음에 6하고 4가 되죠. 이럴 때는요.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우리는 크게 2가지만 가지고 했었으니까 3가지 할 때는요. 3으로 먼저 해볼게요. 그럼 3일은 3, 3이 6. 근데 4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대로 내려와요. 됐니?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몇으로 할 수 있어요? 2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로 할 건데 1은 그냥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2는 2, 2는 4.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거를 다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네, 1은 곱해봤자 1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나머지를 다 곱해주면 결국에 3 곱하기 2 곱하기 2네요. 그럼 3이 6 곱하기 2는 얼마예요? 1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12입니다. 됐어? 그럼 결국 얘는 분모를 무엇으로 만들어라? 분모를 12로 만들어라 이 말이지. 그럼 해볼게. 여기에다 곱하기 얼마 하면 돼? 4. 3분의 1은 분모에다가 4를 곱하고 그럼 똑같이 분자도 4를 곱해야 되죠. 통분의 의미는 분모에 곱한 수를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같았으니까 넘어가서 6분의 7이요. 분모를 12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얼마? 2. 그 다음에 4분의 3은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럼 써보면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첫 번째 3분의 1은 12분의 4.
그 다음에 건너뛰고 얘는 6이 12, 12분의 7이 14가 되죠. 가분수였어. 가분수는 일단 큰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 12분의 얼마예요? 9가 돼요. 됐어? 그럼 자, 저기서 제일 큰 게 뭐가 돼? 12분의 14가 제일 크지? 그럼 따라서 크기를 비교했더니 뭐가 제일 크더라? 6분의 7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이 그 다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3분의 1인데 3분의 1은 12분의 4와 그 크기가 뭐하다? 같다. 됐니? 자, 세 번째. 그러면요, 선생님, 요거는요. 3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곱하기 1배는 3분의 2고 곱하기 2 하면 6분의 4. 곱하기 3 하면 9분의 3이 6이죠. 곱하기 4 하면 4, 3, 12분의 8.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주면 되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마지막 문제 두 가지 분수의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7분의 1과 그 다음에 8분의 2는 어떻게 통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7하고 8인데 7하고 8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8로 곱하는 거지. 그래서 7에다가 몇을 곱하고 8. 그럼 분자도 8. 8에다가 7 곱하고 분자도 7을 곱하죠. 그럼 따라서 이 분수는 첫 번째 7, 8의 56분의 8, 1은 8. 그 다음에 8, 7의 56분의 2, 7의 14가 되죠. 그럼 둘 중에 오른쪽 게 더 크다는 걸 알게 되지.